오늘부터는 서양대사 관련된 내용을 소개할 건데 수리통계학에서 이제 뒤에 추정이랑 검정 부분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어차피 그 제가 어떤 개념 같은 거를 재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는 테크닉 같은 거를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이 수업을 했던 거라서 수리통계의 이제 그 뒷부분이나 이제 다른 부분들을 혼자 이제 공부할 때 저랑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하면은 아마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선형대수학은 제가 갖고 있는 그 흑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거를 제가 몇 번을 공부한지 모르겠어요. 선대 잘 하시나요 혹시? 저는 잘 못, 저는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몇 번 공부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지금 와서 이제 드는 생각은 학과마다 가르치는 스타일도 조금씩 다르고, 그러니까 컴공에서 가르치는 스타일이랑 수학과에서 가르치는 스타일이 좀 다르고 통계학과에서 가르치는 스타일도 좀 다른데, 이제 그 내가 또 어떤 세부 전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필요한 어떤 그 연산 같은 것들이 또 조금씩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진짜 몇 번 공부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제 창피했던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은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할 때 한 5년쯤 했나? 5년쯤. 원래 이제 박사 과정 한 보통 7년 정도 하거든요. 근데 한 5년 정도, 이거 뭐야 씨. 5년 정도 이렇게 딱 했는데 교수님이 이제 그 졸업할 때가 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싫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싫다. 왜 싫었냐면은 그 저는 그 학부 때 사실 통계학과 전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학부 이제 통계 아니고 학부는 이제 전자공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냥 무난하게 삼성전자 취업을 해서, 그러니까 그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딱 전작가 나와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회사 다니다가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갑자기 또 통계가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통계학과 대학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통계학 공부한 게 박사과정 5년 뭐 해봤자 그렇게 이제 석사 박사 합쳐서 이제 5년째였거든요. 그러니까 석박 통합으로 들어왔으니까 그거 한 5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나가면 이제 통계학 박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싫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를 박사라고 뭔가 이제 부르는 왜냐면 나는 아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싫다 이렇게 해서 안 나갔습니다. 5년 이제 반이 됐어요. 나가래요. 싫다. 이거를 6년 반까지 했어요. 6년 반. 이제는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의 약간 밀려 나왔어요. 졸업해야 돼. 왜냐면 교수님은 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왔으니까 대학원을 30 넘어서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일찍 또 졸업을 시켜주려고, 원래 이제 졸업 빨리 잘 안 시켜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도 교수님은 좀 저를 나름 배려해가지고 졸업 빨리 시키려고 한 건데, 저는 이제 되게 나가기 싫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밀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때 공부를 했습니다. 서영대수학 책을 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카페에서, 왜냐면 학교에서 공부하면 쪽팔리니까 카페에 이제 가갖고 이제 원래 숨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선대 보세요. 이렇게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 옛날에 배웠는데 잘 모르겠어가지고 또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회사 다니면서 한 번 더 봤나? 이거를 한 대여섯 번 본 것 같거든요. 책을. 그러니까 학부 때 본 거까지 합쳐가지고 다 이제 다르게 배웠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이제 공부하고 그런데 이제 그 회사 다닐 때는 제가 결혼을 했었거든요. 집에서 이거 선대 공부하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되게 막 세상 답답한 표정으로 보면서 저거 학부 때 배우는 거 아니야? 선대로 보고 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창피한 기억도 많이 있고 한데 그만큼 좀 여러 측면에서 보면 볼수록 재미있는 그건 것 같아요. 학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갖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되게 또 수학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는 학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선형대수학을 다 이제 저보다 훨씬 잘한다고 가정을 하고 통계학과에서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어려워가지고 좀 고생을 했던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살려고 이거 모르면 제가 죽는 것 같아갖고 생존을 위해서 막 이거 곱셈을 정리했는데 아마 이제 당연히 이거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거 좀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보면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저도 이거 처음 공부할 때도 이거를 봤었는데 이게 좀 몸속에 체화되는 느낌이 든 거는 되게 여러 번 공부했을 때 좀 체화가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시리즈가 되게 많거든요. 그 행렬의 벡터화 표현이라고 제가 이제 타이틀을 달았는데 이 시리즈가 되게 많은데 일단 가장 여러분들한테 이제 쉽고 친숙한 거, 그러니까 B가 P 바이 Q 매트릭스라고 하고, 그러니까 매트릭스는 뭔지 알죠? 빨간색으로 해야지. 이렇게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여기에 그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숫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 디멘전이 P 바이 Q니까 여기가 Q고 여기가 이제 P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P개만큼 세로로 P개만큼의 숫자가 있고 가로로 Q개만큼의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요렇게 세로로 된 거 있죠. 요렇게 세로로 된 요러한 컬럼 벡터를 뽑아 가지고 제가 B1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러면은 요러한 컬럼 벡터를 또 뽑아 가지고 B2라고 정의를 할 건데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컬럼 벡터를 뽑으면 얘는 인덱스가 BQ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B1, B2, BQ 요런 거는 이제 각각 P 곱하기 1 행렬이 되겠죠. 그러니까 컬럼 벡터가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정의를 하면은 마치 이게 그 B라는 매트릭스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B라는 매트릭스는 요건 이제 격자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B1 요거는 이제 그 요렇게 길게 생긴 컬럼 벡터, 요런 컬럼 벡터들이 이렇게 그 파이썬으로 치면 컨캣 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노테이션을 제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상한 건 아니고 좀 쓰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B라는 매트릭스를 P 곱하기 Q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컬럼들이 이제 Q에 있다는 건데 그러한 컬럼들을 제가 이제 그 대문자 B1, 대문자 B2, 그러니까 볼드체가 아닌 대문자죠. 요거는 이제 볼드체고, 제가 볼드체는 볼드체이고 대문자이면 매트릭스를 의미하고, 이렇게 볼드체가 아닌 대문자는 요거는 그 편의상 그 컬럼 벡터를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B 안에 들어가 있는 컬럼 벡터를 의미한다고 가정을 하고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제 A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A는 n 곱하기 P의 디멘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A의 쉐입이 n, P고 B의 쉐입이 P, Q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A 곱하기 B가 정의가 되죠. B 곱하기 A는 정의가 안 되겠죠. 디멘전이 안 맞으니까. A 곱하기 B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이거 뭐 이제 계산돼 갖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떠한 숫자들이 이제 쭉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숫자들은 일단 디멘전이 n 곱하기 q가 되겠죠. 그렇죠? A, B 두 개로 곱하면은. 근데 그것들은 이제 그런 Q개의 컬럼 벡터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컬럼 벡터는 A 곱하기 B1을 한 거랑 똑같고 두 번째 컬럼 벡터는 A 곱하기 B2를 한 거랑 똑같고, 그래서 A 곱하기 B Q를 한 거랑 이제 마지막까지 똑같이 됩니다. 증명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외우세요 그냥. 요거는 외우시면 됩니다. 안 외워지겠죠. 이거 주었다 깨어도 못 외울 것 같은데 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6번 공부하니까 외우세요. B1 얘를 좀 들어보면은 B1을 제가 1, 2, 3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할게요. 리스트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트인데 이게 그 파이썬에 있는 그 리스트랑 좀 다르게 얘는 그 자체로 뭔가 이 컬럼 벡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요렇게 1, 2, 3 1, 2, 3이 이렇게 세로로 있는 컬럼 벡터를 의미합니다. 원래는 그 2, 3, 4 요것도 컬럼 벡터를 의미해요. 당연히 이건 당연히 그렇겠죠. 얘가 컬럼 벡터를 의미하니까 얘가 컬럼 벡터를 의미하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B1, B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B1, B2 이렇게 그 선언을 하면은 1, 2, 3이 컬럼으로 들어가고 2, 3, 4가 컬럼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노테이션이랑 줄리아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내가 B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은 B는 요렇게 생겼고, 그렇죠? 사이즈는 3 곱하기 2가 되겠죠? 일단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컬럼들을 이렇게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자, A하고 이제 B를 이제 곱하는 거가 요렇게 된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그대로 갖고 올게요. 이게 3 곱하기 1 벡터, 이거도 3 곱하기 1, 얘는 디멘전이 3 곱하기 2가 되겠네. 좌우로 붙였으니까. 그렇죠? A 곱하기 B를 계산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A는 디멘전이 뭐가 돼야 돼? 그러면은 3 곱하기 3이 돼야 되겠네요. 아니 뭐 3 곱하기 3이 필요는 없죠. 뭐 물음표 곱하기 3이 돼야 되겠네요. A는 매트릭스를 선언하는 거 안 알려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하면 됩니다. 2x2 매트릭스 선언할 때 1, 0, 그다음에 0, 1 이렇게 선언하면 돼요. 그냥 진짜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끝인데 이거를 이제 조금 그 여기 있는 엔터가 이렇게 치는 게 좀 편할 때도 있는데 어떨 땐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렇게 세미콜론을 넣어주면 엔터하고 똑같은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하는 이유는 A를 이렇게 선언하려고, A를 3x3로 이제 만들 건데 아무거나 넣죠. 뭐 1, 2, 3, 4, 5, 6 뭐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8 1, 2, 3, 1, 2, 4, 5 이렇게 할까? 2, 4 이렇게 독립이 안 되게, 독립이 되게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자 A가 이렇게 선언이 됐죠. 1, 2, 3, 1, 2, 4, 1, 2, 5 그렇죠? 좀 다르게 해야지. 자 이렇게 이제 됐다라고 하면은 A 곱하기 B가 이제 계산이 되겠지? A 곱하기 B가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근데 이게 사실 요 계산 결과는 요거하고 이제 똑같을 거 아니에요? B1, B2. 왜냐하면 지금 B를 이렇게 썼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 계산 결과하고 똑같은데, 요거하고 다시 어떤 계산 결과하고 똑같냐면은 A 곱하기 이제 B1, 이건 이제 같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트플로 되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 A 곱하기 B1을 계산한 게 여기 14, 19, 20인데 여기 요렇게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B2를 계산하면은 20, 27, 28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의 계산 결과하고 요거의 계산 결과하고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공식이 확인됐죠? 한 번만 따져 봅시다.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긴 하겠는데 사실 A 행렬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이게 무슨 대단한 테크닉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계산만 하는 거라서 정말 이렇게 3 곱하기 3, 그 다음 B가 3 곱하기 2죠. B는 이렇게 네모로 제가 얘가 이게 A고 뭐야, 얘가 이제 B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하면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은 너무 이제 초등학생 같은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리죠.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결과를 여기다가 씁니다. 그쵸? 그 다음에는
이 결과를 요렇게 하고 요렇게 계산을 하죠. 다음에는 이렇게 계산하고 요렇게 계산하겠지? 다음에는 요렇게 계산하고 요거를 계산하겠죠? 다음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하고 얘를 계산할 거고 요거를 계산할 겁니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이게 A, B잖아요. 근데 이제 A에 여기 있는 거를 이제 B 원을 계산한다고 하면은 그냥 써야 되겠다. 외우기로 마음 먹었으면 이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외우기로 마음 먹었으면 들을 필요 없어요. 그게 더 좋은 생각인 것 같긴 해요. 저는.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계산하고 얘는 여기 첫 번째 컬러만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얘가 있겠지.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얘를 계산하겠지. 그쵸? 이거 막 그 책에는 뭐 A11, A12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든요. 되게 쓸데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책을 써도 그렇게 쓸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이렇게 안돼. 이렇게 계산하고 요거를 계산하고 요거를 계산하고 요거를 계산할 건데 요거고 그 다음에 초록색 요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제 뭐 하려는지 알겠죠? 얘가 이거랑 똑같고 얘가 이거랑 똑같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A하고 이제 B1이고 여기는 A의 B2니까 여기 들어있는 게 A의 이제 B1, A의 B2가 되겠죠. 그렇죠? 똑같죠? 차원이 더 확장돼도 똑같겠지? 외우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간단한 곱셈을 이게 요게 요거하고 똑같다라는 거는 뭔가 이제 생각을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돼야 돼요. 바로 당연한 거지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돼야 됩니다. 행렬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이것도 한 처음 볼 때는 잘 몰랐고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거를 좀 알았어요. 그러니까 통계학과에서 일단 그러니까 수학과에서도 이제 비슷한데 수학과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행렬 자체가 이제 어떠한 변화를 의미할 때가 있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통계학과에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행렬이 데이터 있죠. 데이터 자체를 의미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바꾸는 변환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두 개만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저장 수단으로 이용될 때에는 뭔가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자체를 그냥 행렬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회귀 분석에서 배우는 X 있죠. X를 이제 어떤 데이터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게 X잖아요. 그거를 이제 행렬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거 이미지는 사실 행렬은 아니고 텐서이기는 한데 쉐입이 조금 이제 좀 더 고차원이죠. 근데 그냥 이런 것도 이제 어떤 바둑판 모양의 거기에 색깔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다라고 보면 이것도 이제 행렬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환을 의미하는 행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잘 구분해야 되고 잘 활용해야 되고 의미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학과에서 어떤 분해나 뭐 이런 이론 같은 거를 할 때 그냥 그건 행렬의 분해거든요. 근데 그 행렬이 데이터를 의미할 때하고 그다음 변환을 의미할 때하고 우리한테 이제 와닿는 그 느낌이 확 달라요. 요거는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당연히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를 넣으면 돼요. 이 비긴으로 할까? 비긴으로 해야 되겠다. x1이랑 x2를 그냥 어떤 뭘로 하지? 그냥 랜덤으로 대충 이제 이렇게 뽑아서 이거는 뭐예요? 컬럼 벡터라고 했죠. 쉐입은 100,1이죠. x2는 and 이거는 그냥 심심하니까 1 더 할까? x1, x2를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x를 x1, x2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얘는 뭐예요? 100,2가 되겠지? 여기 이제 x라는 매트릭스에 값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데이터를 의미하는 그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런 게 있는데 그 우리가 1만 그 꽉 차 있는 이게 이제 100개 있다고 칩시다. 1만 이렇게 100개 있는 어떠한 J라는 매트릭스를 선언을 할 거예요. 차원은 100 곱하기 1로 그래서 이제 원스 이렇게 해서 뭐 3 이렇게 하면 1이 3개 들어가 있거든요. 100 하면 1이 100개 들어가 있겠지. 요거를 이제 J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얘는 이러한 디멘전을 갖고 있는 셈이 되죠. 근데 이 J라는 게 변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변환을 의미하냐면은 요거는 합을 구하는 변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x1이라는 거 위에 정의한 거 x1의 썸을 하면은 마이너스 11.47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J 트랜스포즈 x1을 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나와요. 되게 신기하죠? 그렇게 또 신기한 건 아니에요, 사실. 요거를 이제 보면은 요거는 J라는 거는 물론 그 이게 신기하지 않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신기해 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 있죠? 요거는 이제 100 곱하기 1 행렬이잖아. 그러면은 J의 트랜스포즈는 여기 위에 안 써진다 잘. 오늘 왜 이렇게 그 필기 감도가 안 좋지? 1 이렇게 되어 있겠지? J의 트랜스포즈에 X에 1을 하면은 그냥 X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요거는 1 땡땡땡 1 여기에 X에 1, X에 2, X에 100 이렇게 되어 있겠죠? X에 3 요거를 계산하면 x에 1 더하기 x에 2 더하기 x에 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x에 100이 되겠네. 그쵸? 그래갖고 썸이 되죠? 요거는 얘랑 똑같겠지?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x가 지금 100 곱하기 2 행렬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컬럼에 썸을 한 거고 두 번째 있는 값은 두 번째 컬럼에 썸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랑 뭐랑 똑같지? 이거를 뺄 수 있잖아. 곱하기를 써줘야 돼요. 이때는. 이거랑 똑같죠? 그쵸? 방금 한 거 요거 쓰면 되죠.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다시 뭐하고 똑같아요? 얘하고 똑같겠지. 그쵸?
얘하고 똑같으니까 요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1만 꽉 차 있는 그러한 벡터를 로우 벡터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x에다 곱해주잖아요. 그럼 x를 컬럼별로 썸을 한 게 됩니다. 이게 딱 보고 솔직히 당연하진 않아요. 이런 거 딱 보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런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프로그래머들 스타일은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하겠지. 뭐 그 x하고 뭐 썸하고 뭐 파이썬으로 치면 이게 축 지정해가지고 서메이션하는 이제 그런 거로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매트릭스에 좀 익숙하게 되면은 이런 거를 이제 매트릭스 연산으로 또 잘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풀 수 있으면 좀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 요거는 그러면은 그 요것도 지금 행렬이고 요것도 지금 행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벡터도 행렬이라고 치면은 그러면 여기 있는 행렬은 뭔가 이제 데이터가 이제 1이 여러 개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그 각각에 있는 원소들이 1만큼 가중치를 둬갖고 이제 더하라는 의미가 되니까 얘는 잘 활용하면은 썸을 의미하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얘는 그러니까 변환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행렬인데 얘는 데이터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썸 요런 게 이제 의미가 맞으니까. 수학적으로는 둘 다 그냥 행렬이에요. 수학적으로는 둘 다 행렬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볼 때 어떠한 데이터가 있고 어떤 그 데이터에 뭐 썸을 하고 싶으면은 그 썸을 의미하는 행렬을 정해 가지고 그 데이터에 이제 잔순 곱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J 요거를 하게 되면은 얘가 뭐예요? 그 썸의 x1이랑 지금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100분의 1을 곱해요. 그럼 여기에는 뭘 한 게 돼요? 이거랑 한 거랑 똑같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한 행렬은 그러니까 그 1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 1만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총 이 1의 개수를 이제 나누게 되면은 얘는 평균을 의미하는 변환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랑 똑같고 당연히 그렇다면은 얘는 이거랑 똑같겠지. 그러면은 다시 요거하고 1, 2 이러한 매트릭스는 이렇게 뺀 거하고 똑같을 텐데 곱하기를 써줘야 돼요 여기서는. 얘는 이거하고 똑같겠네. 그래서 요거를 보고 그냥 x에 있는 각 컬럼을 평균 냈네 라고 바로 해석할 수 있으면은 조금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선형대 수학에. 지금 계속 주제는 어떠한 우리 행렬 표현이 변환을 의미할 때도 있고 데이터 자체를 의미할 때도 있다. 요게 계속 이제 컨셉입니다. 그게 딱 답이 똑 떨어지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좀 엄밀하게 잘 써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완전 이제 통계학과 버전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냥 딱 그 두 가지를 되게 잘 구분하면은 제 경험으로는 좋았습니다. X1 아까 정의한 거 그냥 씁시다. 이거 노말에서 이제 뽑은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쓰고 여기 앞에다가 2를 써주게 되면은 2를 이제 곱한 애가 되겠지? 그치? 2가 이렇게 곱해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할 텐데 이렇게 더하면 이제 안 될 테니까 브로드캐스팅을 의미하도록 이렇게 1을 더해주고 3을 더할까? 큰 의미는 없어요. 요거를 이제 y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y는 2의 x1 플러스 3이라는 이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입실론이라는 거를 만들어 갖고 랜드 n 100 이렇게 이제 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입실론을 더하는 거는 벡터하고 벡터로 더하는 거니까 브로드캐스팅이 아니죠. 이렇게 더하게 되면 이제 y가 나오게 되고 스캐터 플러스로
x1이랑 y를 그리게 되면은 회귀 분석에서 맨날 보는 그 단순 선형 회귀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제가 그 x1이나 y라는 그 애를 만들었잖아요. 요거는 데이터를 의미하는 행렬이에요. 보통 우리가 통계학과에서 x1이랑 y는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잖아요. h라는 매트릭스를 만들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x1에다가 아까 만든 j 있죠. j 요거 두 개를 이제 합쳐가지고 이러한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x는 이렇게 생겼죠. x 트랜스포즈 x를 계산하면 뭐 이렇게 될 거고 이거의 인버스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x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앞에 x를 다시 이제 곱해주면 뭐가 이제 나옵니다. 100 곱하기 100 행렬이 나와요. 이거를 우리가 h라는 거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에 나온 그 햄 매트릭스예요. 자, 이 h라는 매트릭스를 여기에 각각 이렇게 넣을 거예요. 각각 h 곱하기 요거를 이제 할 건데 그러면은 지금 h 곱하기 j의 x1 요거를 이제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결과는 뭐가 돼요?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요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h의 요거는 제가 방금 한 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금 우리가 x1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y라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x1이라는 데이터에다가 h를 곱하고 y라는 데이터에다가도 h를 곱할 거예요. 여기는 이제 데이터잖아. 근데 보통 데이터에 뭐를 곱하면 이게 변환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는 어떤 변환을 의미하는 매트릭스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지금 그 x1, y가 되겠죠. x1, y. 여기 파란 점들이 이제 x1, y고 여기 지금 빨갛게 보이는 거는 뭐냐면은 h의 x1, h의 y.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내려왔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거를 우리가 변환된 데이터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변환 전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게 마치 이제 회귀 분석한 것처럼 여기에 그 파란 점들이 빨간 점들로 지금 이동을 하죠. 근데 빨간 점들만 딱 모아놓고 보면은 어떠한 그 직선의 형태를 이제 띠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 회귀 분석 같은 게 아니고 이게 회귀 분석이죠. 여기가 이제 햄 매트릭스고 요거를 이제 내리면은 그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갖고 요때 h는 변환을 의미하는 행렬인데 이게 되게 그 복잡한 데이터가 단순한 형태로 이렇게 뭔가 이제 맺히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러한 뭔가 그 언더라인이 있어가지고 이 언더라인 위로 데이터들이 내려 꽂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거를 사형행렬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걸 할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회귀 분석을 내가 배웠는데 이 HY가 결국 Y 해시라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그리지 X1에다가 H를 넣진 않죠.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 그래갖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똑같아요. 보세요. 이렇게 된 거하고 요거를 이제 넣은 거하고 뺀 거하고 보니까 똑같죠. 그래서 H의 X1이랑 그냥 X1이랑 똑같네. 이러한 성질이 있죠. 이것도 나중에 할 거예요. 요 개념은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건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 x랑 y는 뭐예요? 이 매트릭스는 각각 데이터를 의미하는 매트릭스다. 그 다음에 h라는 건 뭐예요? 변환을 의미하는 매트릭스다. 그래서 h의 x1을 하고 h의 y를 이제 곱하면은 y를 어떻게 변환하라는 의미고 x1에다가 h라는 거를 이용해서 뭔가 변환을 하라는 의미이다.
라는 것까지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y를 변환을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딱 맺히는 어떤 선위로 이제 맺히는 효과가 있고, x1을 이제 변환을 하면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돼요. 그러니까 변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h라는 건 x1에 대해 가지고 그냥 똑같은 결과를 주는 변환이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죠. 신기한 거, 그렇게 신기하진 않지만 사실 신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x1이라는 것도 아까 만들어 놨고 x2라는 것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위에 만들어 놓은 거 아무 이제 랜덤 값이나 제가 넣었던 것 같은데 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씁시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행렬을 만들게 되면은 100 곱하기 3 행렬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1만 쭉 넣고, 그 다음에 x1은 여기 두 번째 컬럼에 쭈루룩 넣고, x2를 세 번째 컬럼에 쭈루룩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x라고 만듭시다. 그 다음에 다시 h라는 거를 정의를 할 건데, h에다가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x 곱하기 이렇게 하면 이제 그 x라는 거를 이용해서 내가 h라는 행렬을 만들었죠. h의 x를 볼 건데요. h의 x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100 곱하기 3 행렬 여기에다가 그냥 그대로 x를 이렇게 덮어 씌우게 되면은 양옆에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거는 100 곱하기 6 행렬이 나오게 되고, 그렇죠? 여기는 이 부분은 지금 요거는 그 뭐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비교를 위해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요 부분이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요 부분 있죠? 요 hx 부분이 이제 여기 있는 게 이제 h의 x고, 여기 있는 게 x거든.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은 보면은 대충 이게 똑같다는 거를 이용해서 뭔가 유추를 해보면, h의 x는 h의 지금 j, x1, x2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h의 j, h의 x1, h의 x2잖아.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하고 뭐하고 똑같아요. 지금 x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x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요게 x, 요게 hx인데 x하고 hx가 똑같다는 거는 얘하고 얘하고 똑같고, 얘하고 얘하고 똑같고, 얘하고 얘하고 똑같다는 게 되겠죠.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보면은 h의 j 11 똑같네. 그 다음에 x1 x 어디 갔어? 이거는 렉처 노트지. x1 똑같죠? 그 다음에 2 똑같게 되죠. 그래서 혹시 그 회기를 들었으면은 이 디자인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햄 매트릭스를 만들면은 여기에 그냥 hx는 x가 되니까 여기 있는 그러니까 디자인 매트릭스에 포함된 컬럼을 h라는 변환을 시키잖아요. 그럼 다 자기 자신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의 노트에는 한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왜 이러한 성질들이 생기는지는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후반부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매트릭스가 의미하는 게 어떠한 자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변환일 수도 있다. 요것만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다음에는 이제 자료일 때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를 갖고 있는 자료일 수도 있고, 뭐 이미지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정의하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이미지 자료로서 이제 매트릭스가 존재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이제 RGB 값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줄리아에서는 RGB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100 이러한 식으로 입력하게 되면 이제 빨간색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거의 이제 타입은 RGB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아마 뭐 부동 소수점이고 뭐 8비트인가 뭐 그럴 거예요. 이 뒤에는 그 플롯 인트 같은 자료형입니다.
플롯형인데 되게 이제 적은 그 비트를 사용하는,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자료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00의 의미는 R이 1만큼 있고 G가 0만큼 있고, 그러니까 파란색이 0만큼 있다. 여기 이제 이거를 설명 안 했구나. R은 그 빨간색, G는 초록색, B는 이제 파란색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왜 이렇게 덥냐? 요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그 빨간색이 이제 싫다. 나는 이제 그 초록색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G에다가 1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빨간색, 그다음에 초록색.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컴마를 찍었으니까 튜플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튜플에 처음에는 빨간색 픽셀이 있고 두 번째는 초록색 픽셀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B에다가 1을 넣게 되면은 파란색 픽셀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만든 게 이제 빛의 삼원색이라는 거고, 빨간색이랑 그 초록색이랑 섞으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저도 잘 항상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노란색이 나옵니다. 빛을 이제 섞으면은 빨간 빛이랑 초록 빛을 섞으면 노란 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빨간 빛이랑 내가 파란색 빛을 섞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보라색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제 예상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랑 초록색을 섞으면 요거는 하늘색이 나옵니다. 다 이제 똑같은 비율로 빛을 섞잖아요. 그럼 환해져요. 그래서 하얀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똑같은 비율로 빛을 하나도 주지 않으면 암흑이 돼요. 까맣게 됩니다. 이거를 똑같은 비율로 0.5씩 주잖아요. 그러면은 회색이 되겠죠. 중간이니까. 요거는 자료형을 따지면 길이가 3인 튜플, 길이가 3인 튜플, 길이가 3인 튜플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내가 매트릭스처럼 만들고 싶다.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은 요 색들이 모여가지고 매트릭스가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매트릭스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3 곱하기 3의 이미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요거를 이용해서 제가 프랑스 국기를 노가다로 선언했습니다. 여기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파란색 부분은 제가 이제 요렇게 두 칸 있죠. 프랑스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실습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요 부분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파란색 부분이죠. 요 부분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빨간색 부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 있죠. 111이 다 섞여 있네. 이거는 하얀색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프랑스 국기가 지금 4 곱하기 6의 이제 사이즈를 갖고 있고, 4,6의 사이즈를 갖고 있고, 뭐 이게 그 엄밀하게 보면은 원래 이제 채널의 숫자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러한 그 어레이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이 그 4 곱하기 6의 이 격자 모양의 색깔들이 이렇게 박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매트릭스 같은 거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 이제 이러한 픽셀들을 잘 조합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가 된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그리스 국기는 이거 만들려다가 포기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냥 여기 그 밖에 있는 거 그리스 국기, 이게 위키였나?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리스 국기를 이제 들고 와가지고 위키가 바뀌지는 잘 않을 테니까 안전한 코드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리사이즈를 했는데, 프랑스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봤던 대로 이렇게 프랑스 사이즈를 보면은 4 곱하기 6이잖아요. 이제 그리스는 이제 되게 복잡한 모양을 갖고 있죠. 생각보다 태극기는 엄두도 못 냈고
그나마 네모 반듯반듯한 거. 9컴마에 이제 13. 요 모양으로 그리스 국기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요게 이제 매트릭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매트릭스처럼 인덱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 이렇게 하면은 그 1,1에 위치하는 원소가 이제 출력이 되는데 이제 아마 이제 여기 있는 픽셀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한 1부터 5까지 해볼까 이렇게? 1부터 5까지 하면 이 십자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5개의 픽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 사이즈가 5 곱하기 5예요. 그래서 이거 잘 보면은 여기에 그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굳이 이제 따지면은 요렇게 요렇게 돼서 이제 5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격자 모양이. 요 파란 부분이 이제 2 곱하기 2, 2 곱하기 2, 2 곱하기 2, 2 곱하기 2고 여기 하얀 부분이 이제 픽셀 하나씩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요렇게 그 숫자 모드로도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숫자들이 이렇게 그 0, 0, 1 그러니까 이 원소 하나의 어떤 그냥 하나의 매트릭스처럼 하나의 값이 있는 게 아니고 각각 이제 길이가 3인 벡터가 이렇게 매핑되어 있다고 그냥 머릿속에 상상이 되잖아요. 이치 픽셀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그 여기는 이치 픽셀마다 어떤 숫자가 있는지 내가 딱 상상이 되는데 얘는 이제 뭐 하얀색은 상상이 되는데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어떤 숫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 끄집어내 가지고 어떤 숫자가 있는지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갖고 오면은 채널 B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여기 그리스에서 그리스 11 이러면은 이 그리스 국기를 의미하는 이게 파란색도 아니고 하여튼 그 애매한 색깔, 애매한 그 파란색인지 하늘색인지 뭐 그러한 이제 색깔이 그 RGB가 각각 이제 어떤 비율로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일단 그 프랑스부터 해볼까요? 프랑스 이게 생각해 보니까 어려워요. 이거 보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디멘전이 3 곱하기 4 곱하기 6에 나오는데 4 곱하기 6은 그 우리가 프랑스 여기 매트릭스 모양이 4 곱하기 6이었잖아요. 그렇죠? 3이 의미하는 거는 여기가 이제 그 빨강, 그 다음에 초록, 그 다음 파랑에 대한 이제 그 값들을 의미하는 건데 요게 지금 이 매트릭스가 차라리 여기에 보일 때 요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1, 땡땡, 땡땡 요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빨간색에 대응하는 요렇게 4 곱하기 6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2, 땡땡 땡땡, 땡땡. 요렇게 하면은 요거는 초록색이 의미하는 뭔가 나올 테고 이렇게 보면 좀 쉬울 텐데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냥 어떤 이제 숫자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그 확인을 하려면은 요렇게 보는 게 낫습니다. 그냥 이 프랑스를 채널한 상태에서 1 땡땡 땡땡 요거를 그냥 봐요. 그럼 여기는 이제 빨간색만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지금 파란색, 흰색, 빨간색 순서니까 요쪽은 당연히 빨간색이 맥스로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여기 가운데에 빨간색이 있는 이유는 여기는 하얀색을 만들어야 되니까 빨간색이 이제 맥스로 또 있어야 되죠. 이게 빨강. 그 다음에 얘는 녹색이죠. 녹색은 국기에는 딱히 보이지 않았는데 여기 가운데 1이 들어가 있죠. 생각해 보니까 그 하얀 빛을 만들려면 녹색도 망땅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맥스로 있어야 돼서 이것도 이제 녹색. 그 다음에 파랑은 여기 3이 되겠지. 그렇죠?
그럼 여기 가운데는 하얀색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고 여기 이제 파란색이니까 여기 1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그 채널 뷰로 보면은 이게 채널 곱하기 가로 세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 어레이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리스 1,1 여기 있는 요 색깔은 뭐냐라고 채널 뷰를 이렇게 해보면은 요거는 이제 에러가 나거든요. 이거는 그 이렇게 리스트의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전달을 해주면은 에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뭐 되게 이상한 숫자가 있는데 여기 제가 아까 N0 F8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 자료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시를 하고 읽어보면은 빨간색이 한 0.051 0.51 그 다음에 파란색 녹색이 0.36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RGB에 0.051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0.369니까 0.369 그 다음에 0.686인가 686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애매한 색깔이 나오게 되고 이거하고 뭐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이 되겠죠? 칼라 뷰는 채널 뷰의 반대예요. 내가 이제 그 디멘전이 이렇게 3 곱하기 IJ 형태로 되어 있는 어떠한 어레이가 있을 때 그거가 의미하는 색깔이 이제 뭔지 색을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파이썬이나 이런 거로 치면은 그 매프란 라이브러리로 이제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코드에 대응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칼라뷰. 일단은 요거 만들어 볼까? 요 색깔 만들어 봅시다. 요 색깔 복사해서 넣어주고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요거는 지금 3 곱하기 1이라는 디멘전을 갖고 있죠. 이거를 쉐입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리 쉐입 채널 3 그 다음에 11 픽셀 하나니까 이렇게 이제 바꿔줘요. 그럼 이렇게 쉐입이 바뀌게 되고 얘를 칼라 뷰를 해주고 RGB로 볼 건데 얘를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아무거나 만들어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랜드 한 27 이렇게 하면은 랜덤으로 27개의 숫자가 뽑히고 이거는 이제 0과 1 사이로 그 유니폼이니까 뽑히게 되겠죠. 요거를 리 쉐입 33 잠깐만 이거 잠깐 3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해야 되겠다. 344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칼라 뷰 그래서 뭐 그냥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숫자들이 컬러로 보이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랜덤으로 이제 잘 뽑혔겠네요. 그렇죠? 되게 뭔가 파스텔 느낌이네. 항상 파스텔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그 컴퓨터에서는 시프트 치면 이거 다 되는데 씨. 아무튼 랜덤으로 이제 숫자들이 뽑히면서 좀 어둡게 뽑힐 때도 있고 뭐 밝게 뽑힐 때도 있고 그냥 아무거나 이제 그 뽑힙니다. 이상한 모자이크 모양으로.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3시 5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